RF 마운트,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로 풀프레임이 아닌 APS-C, 크롭 바디로 RF 카메라인 R7 그리고 R10이라는 모델이 출시를 했는데요. M 시리즈가 아니라 풀프레임만 존재하던, 그러니까 RP, R, R5, R6 카메라 같은 풀프레임 카메라만 존재하던 RF 마운트 시장에 R7과 R10 카메라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프레임용 카메라를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크롭용 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풀프레임 카메라와 크롭 바디를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풀프레임 카메라가 카메라의 기본이고,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만이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프레임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악조건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아니면 아웃포커싱을 할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ISO 감도를 높여도 노이즈가 훨씬 더 적어지고요. 아웃포커싱도 같은 렌즈를 사용을 하더라도 화각이 줄어들지 않고 정화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웃포커싱의 심도도 훨씬 더 얕기 때문에 풀프레임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퀄리티와 그리고 수많은 EF 렌즈들 혹은 RF 렌즈들의 풀프레임용 렌즈를 제약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굳이 크롭 바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크롭 바디는 그렇다면 무조건 안 좋냐? 그러면 크롭 바디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카메라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자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풀프레임 카메라가 가지지 못한 크롭 바디들만의 장점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저에게 판매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의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일단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풀프레임용 EFS 2175 렌즈와 RF 2470의 렌즈를 소비자 가격 그리고 중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RF 2470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원에 육박합니다. 관광 렌즈도 그렇고 표준 렌즈도 그렇고 망원 렌즈도 3총사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근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바디값을 별도로 하게 되더라도 1000만원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EFS 렌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하죠. 175 렌즈 같은 경우에는 2.8에 IS가 있다는 렌즈이긴 하지만 중고 가격은요, 한 4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살 수 있고요, 새 거는 한 1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성능이 비슷한 퀄리티의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RF 2470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같은 성능이긴 하지만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 렌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EFS 렌즈들, 뭐 예를 들어서 1018 렌즈도 있고요, 그리고 뭐 1755 아니면은 뭐 55250 아니면은 뭐 시그마의 3식이 아니면 토키나 1116, 그 다음에 1118, 뭐 1224 이런 관광 렌즈들 중에서도 밝은 렌즈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크롭 바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피와 무게입니다. 부피와 무게가 되는데요. 부피 같은 경우는 크롬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작게, 그리고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진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R6에서 R7 사셨다고요? 아, 들어보고 무게 때문에 쌤을 왔다가 결국에 그냥 번들 렌즈 끼고 예. 쓰려니까 또 빨간대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그리고 하소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200만 원 되니까 3,000 되니까 예. 잘라 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R7에 사용하고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1.8-150이라는 렌즈인데, 이게 1.8-150이라는 렌즈가 캐논에서 EF 렌즈 중에서는 2.8-300이라는 L렌즈가 있고요. 캐논의 풀프레임 렌즈 중에서는 RF24240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풀프레임의 EF 2.8-300이라는 렌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광각의 1018이라는 렌즈입니다. 풀프레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상당히 가볍고 작게,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크롭바디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그리고 R7 영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작을 하는 게, 풀프레임을 사용하려는 유저분들이, 그리고 크롭바디를 약간은 무시를 했던 유저분들이 크롭바디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특성이 틀린 게 아니라 특성이 조금은 다른 카메라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R7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이 카메라의 장점을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외관 같은 경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R6와 같이 편하게 버튼으로 M모드와 AV 모드, P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단은 캐논 카메라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만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사진을 찍었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의 두 손을 사용을 해서 전원을 켰던 그런 모든 카메라들이 개인적으로 불편을 했고, 니콘 카메라처럼 카메라를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셔터 버튼 아래에서 전원을 켰던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캐논 카메라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원 버튼과 여기 컨트롤 조브 다이얼 버튼과 이 컨트롤 버튼을 엄지 버튼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외관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게 많은 사진을 찍으시는 유저분들이 두 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모든 것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촬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 이 버튼, 커스텀 버튼과 수동과 MF를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없어서, 소니도 그렇고, 그리고 캐논도 그렇고, 니콘도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이 버튼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다, 이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R7 카메라는 여기에 MF와 AF를 이렇게 넣어줬다. 이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쪽 위아래 펀션 버튼과 또 조브 다이얼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립감이, 파지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거운 렌즈를 사용할 때에도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요.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에도 손목이 다른 타 카메라에 비해서 가볍게 느껴졌고, 그리고 손목의 그립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가 찍기에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 설명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미 사전에 이 리뷰를 했을 때 너무 동영상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좀 보게 되다 보니까, 동영상이 요즘에 대세긴 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판매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찍으시려고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서브 카메라나 아니면 망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게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30분 리미티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R3 카메라를 시작으로 동영상 언리미티드가 캐논에서도 30분 제한이 풀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소니 6400 카메라, 6600 카메라를 동영상 30분 제한이 없고 얼굴 인식이 상당히 잘 되는 카메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고 많은 유저분들이 크롭바디이긴 하지만 6400이나 6600 카메라를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동영상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 크롭바디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소니 카메라 6400, 6600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R7 카메라도 듀얼 픽셀 시스템 2로 인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잡히는 AF 시스템과 30분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유저분들이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진 쪽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연사가 빨리 돼야 되고요. AF가 빨리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립감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액정이 터치가 되거나 액정이 스위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정말 캐논의 감사한 기능은 뭐냐면 풀터치 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 사진을 찍을 때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 앵글 사진을 찍을 때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다 놓고 밑에서 터치만으로 초점을 잡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망원 렌즈로 새 사진을 찍으시는 시니어 분들이나 혹은 접사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삼각대를 펼쳐놓고 액정 터치만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스위블 액정과 터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구매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듀얼 픽셀 2 시스템으로 AF와 눈동자 AF가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큰 장점, 그리고 센서가 작은 장점,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센서가 작으면 AF가 훨씬 더 잘 잡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센서가 작으면 심도가 조금 더 깊기 때문에 AF 초점을 훨씬 더 풀프레임에 비해서 잘 잡는 거라고 저는 느꼈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찍어보면서 상당히 AF가 잘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 바디보다 좋은 이유는 망원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물론 광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각은 풀프레임이 훨씬 더 이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망원입니다. 지금 제가 캐논 EOS R 카메라와 EOS R7 카메라로 저희 매장의 건너편인 약 거리는 한 60m에서 7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RF 800mm를 넣고 캐논 RP 그리고 캐논 R 그리고 캐논 R7 카메라를 번갈아 가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인설트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망원이 훨씬 더 많이 당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망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크롭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망원이 되는 거에 플러스 화소가
3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크롭을 해서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장점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 크롭용 카메라는 무조건 안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혹은 크롭용 카메라는 무조건 걸러야 되는 카메라가 아니고, 제가 그리고 다른 타 리뷰어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R7 카메라가 무조건 풀프레임에 비해서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롭용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풀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진을 못 찍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선택했다 라고 이제 놀림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향이 그리고 특성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카메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특성과 성향이 맞는 유저분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저처럼 돈이 많이 없는 큰 돈을 들이지 않을 분들, 그리고 부피와 무게가 가벼운 바디와 렌즈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AF가 잘 잡히고 그리고 망원이 조금 더 땡기시고 싶은 유저분들은 과감하게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닌 크롭 바디를 사용하시는 것도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 R7이 출시를 하고 약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수의 R7 카메라를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를 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리고 새 사진을 찍고 싶어서 망원이 더 필요하셔서 화각을 더 땡길 수 있는 R7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카메라로도 상당히 안성맞춤인 카메라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로도 화소 3200만 화소, S 모드에서는 15장, 그리고 C 모드에서는 6.5장 정도가 되니 망원도 훌륭하고, 그리고 AF도 잘 잡히는 R7 카메라가 메인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카메라다. 그리고 캐논에서는 이제는 RF 시장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번 R7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